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큰일 났습니다. 방금 택시에서 내렸는데요. 택시 문을 탁 닫고 내리자마자 스마트폰을 차에 놓고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가 눈앞에서 10m, 20m 멀어져 갑니다. 혹시라도 택시 뒤를 따라 달려가면요, 기사님이 100m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을 휘저으며 택시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택시! 택시! 부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택시는 점점 더 멀어져서 멀리 보이는 사거리를 지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선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진행할 많은 일정들과 연락해야 할 일이 떠올랐고요. 오늘 당장 필요한 폰에 있는 자료들이 생각났고요. 폰을 봐야지 점검하고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폰을 차에 놓고 내린 자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길래 버스나 택시처럼 대중교통을 탈 땐 스마트폰을 자리에 놓지 말고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어야 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퇴근하면서도 또 놓고 내리고 말았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실은요,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이 모든 생각이 그 짧은 한순간에 머리와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머리와 마음에 둥 하고 울려왔습니다. 일단 혹시나 옷에 있는 주머니나 가방에 넣지 않았을까 불이 나게 찾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있어라, 제발 호주머니나 가방에 있어라. 주머니를 휘휘 돌려가며 뒤지는 손은요, 아마도 조급함과 떨림이 함께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너무 조급하게 주머니를 확인하면 폰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칠까봐 마음 차분해지려 애써가며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재킷 주머니에는 없었고요. 다음은 바지 주머니 양쪽과 뒷주머니에도 없었습니다. 제발 가방에 있어라. 저는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요. 그 가방 바깥에 있는 주머니 4개를 하나씩 확인해도 폰은 보이질 않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오늘따라 뭔 짐들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지 손을 넣어 폰을 찾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폰을 차에 놓고 내린 자책과 원망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금 전 내렸던 택시와 연락이 닿아서 폰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어수선하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택시에서 내렸을 때 택시 회사와 택시 번호판이라도 받을 걸. 어떻게 하지? 제발.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택시에 스마트폰을 놓고 내린 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찾았습니다. 찾긴 찾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잃어버린 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택시에 놓고 내린 건 아니었고요. 결국요. 제 가방에 있더라고요. 가방에서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참 후에서야 자포자기 할 때쯤 정도 찾았어요. 택시에 놓고 내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놈의 정신머리. 이럴 땐요. 정신이라고 하지 말고 정신머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허무함과 그 허탈함과 그 어이없음과 그 자괴감과 자책감의 느낌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요. 택시에 스마트폰을 놓고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요. 혹시라도 가방 주머니에 넣어두고 놓고 내린 걸로 착각했을까봐 분명히 가방을 빈틈없이 샅샅이 뒤지고 찾았거든요. 하물며 가끔 예전에도요.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요. 가끔 뭔가를 집에 놓고 온 줄 알고 가방을 뒤지다가 못 찾았는데 나중에 보면 가방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생각도 하면서 천천히 가방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두근거리는 순간에도 침착해야지 하면서 가방 안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래, 예전에도 가방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가방에 있었지?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 침착하게 잘 찾아보자 라고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면서 찾았는데 처음에 찾을 땐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폰을 찾으려고 별의별 고민을 한 끝에 나중에 포기하다시피 혹시나 하고 다시 천천히 손을 쭉 넣어보니까요. 힘들게 찾지도 않았어요. 앞서는 그렇게 막 손을 저어가며 찾아도 안 보이더니 없을 거야 당연히. 그래도 한번 넣어보자 하고 손을 넣으면서 이제 지퍼를 열어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누가 요정이 갖다 놨나요? 차에 놓고 내린 줄 알았던 폰이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참 허무하기도 했지만요.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택시를 탈 때가 종종 있는데요. 보통은 스마트폰에서 택시를 부르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빈택시가 바로 보이길래 탔는데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만일 평소처럼 콜택시였다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콜을 했으니까 폰에 차의 번호라든지 택시 기사님 연락처가 있을 거잖아요. 그나마 그러면 기사님에게 전화해서 폰을 찾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날따라 평소에는 그렇게 콜택시를 잘도 부르더만 그날따라 콜도 안 부르고 지나가는 택시를 타다 보니까 바로 방법이 없더라고요. 당시에 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항상 콜택시를 부르다가 오늘따라 하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택시에서 내렸을 때, 그러니까 택시에 폰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요. 택시 뒤를 따라 달려가거나 멀어져 가는 택시만 바라보면서 막 손을 휘휘 기사님이 봐주길 백미러로 기대하면서 애타게 멍하니 바라볼 게 아니고요. 차라리 그때 빠른 판단력으로 택시 회사명이나 차의 넘버, 차의 번호라도 외워둘 걸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지 말라,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어쨌든요. 택시에 폰을 놓고 내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폰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어떤 기관에 출장을 간 거여서요. 기관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서 폰을 빌렸고요. 제 폰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폰을 항상 소리가 나지 않게 진동으로 해놓거든요. 벨이라도 울려야지 기사님이 눈치를 챌 텐데 말이에요. 자리도 제가 기사님 뒷좌석에 앉아서 진동으로 울리면 기사님이 모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제발 기사님이 신호등에 걸렸을 때 그때는 좀 조용해지잖아요. 조용해지는 순간 진동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여러 번 계속 했는데도 통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그때는 택시에 폰을 놓고 내렸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제 가방 깊숙이 있었으니까요.
기사님이 진동을 들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웃긴 건요. 제가 그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요. 가방을 맨 채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거든요. 빌린 폰으로 제 전화기로요. 그때 분명히 제 가방에 진동으로 울렸을 텐데 가방에서 제 폰이 진동으로 울리는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만 알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전화만 찾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정말 더 착하게, 더 열심히, 더 베풀며 살겠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스마트폰 전화를 찾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뭘 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일상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때론 뭔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론 속상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폰만 다시 찾게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자신감,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처럼요. 에이, 이 정도 갖고 뭘. 폰도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폰도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갑자기 그 순간 그리고 한동안 초긍정적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폰을 찾고 나니까 마음도 평온해지면서 모든 걸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언젠가 한 번쯤은요.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끝났다 싶은 순간을 만나곤 합니다. 그게 폰일 수도 있고요. 열쇠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기회일 수도 있고요. 잊어버린 줄 알았던 꿈이나 목표일 수도 있고요.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 속 많은 것들이 그럴 것 같아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렸던 거,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거요. 허둥지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택시 뒷좌석 틈새에 폰이나 열쇠가 끼었는데 그 틈새에 끼어 있는 줄 모르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잠시만 주위를 돌아보거나 천천히 다시 생각하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뭔가 일상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기억 있으시죠? 아니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해서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책갈피 청취자분들은 어떤 기억과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지금은 찾으셨을까요? 네. 스마트폰 하나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찾았다고 별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폰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찾은 것만으로도요. 사람이 갑자기 초긍정적이 된 거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노이즈가 부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부탁은 아냐. 서로 관심을 조금씩만 가져주는 것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린 함께 했지. 난 또 한 번 느꼈어.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제 내게서 달아나려고 하지만 너의 맘을 내게 모두 다 들켜버렸으니까.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고백은 아냐. 날 사랑하는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기에 앞서서 택시에 폰을 놓고 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방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이 많아서 택시를 가끔 타다 보니까요. 택시에서 내릴 때 가끔 뭔가를 놓고 내려서 가끔 뭔가를 흘리고 내려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장 많이 놓고 내리는 건 우산입니다. 꼭 비 올 때 택시를 탔다가 비가 개면 룰랄라 하면서 우산을 놓고 내렸는지 가지고 탔는지도 모르고 내릴 때가 많아요. 네. 예전에 책갈피 방송에서도 우산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녀서 분신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번에도요. 스마트폰을 택시 자리 위에, 손님이 앉는 자리 위에 놓으면 깜빡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내릴 수 있으니까 하면서요. 저도 모르게 가방 주머니에 넣은 것 같아요. 머리는 기억 못해도 몸이, 손이 기억하고 폰을 챙긴 거예요. 참 다행입니다. 택시에 폰을 놓고 내렸다고 착각한 순간에요. 저도 모르게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발 전화만 찾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정말 더 착하게, 더 열심히, 더 베풀며 살겠다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수능, 대학 학력고사를 봤을 때요. 시험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그날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제 생각에 제가 원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잘 몰라서 찍은 그런 문항들이 다 정답이, 이게 과한 욕심이라면 50% 정도만이라도 정답이 되었으면, 맞았다면 하는 바람이라든지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학에 경쟁률이 낮던지 제발 이번에 대학만 붙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번에 대학만 들어가면 정말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다는 기도를 했었죠. 기도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한 번은요.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왔을 때인데요. 친구가 자취방을 이사를 하는데 짐을 좀 같이 나누자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친구 집은 좀 높은 언덕 위에 있었고요. 언덕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길 옆에는 작은 도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차에 이삿짐을 가득 싣고요. 저는 이제 운전자석 옆에 둘이 같이 탔죠. 언덕을 내려오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도랑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주 깊은 그런 도랑은 아니었는데 도로가에서 차가 그래도 한 바퀴 반 정도 돌아서 뒤집힌 채로 도랑이 빠졌거든요. 그때도 정말 아찔한 기억인데요. 차가 도랑 끝에 걸려서 이제 도랑으로 떨어지려고 뒤뚱하면서 도랑으로 떨어졌는데 그 짧은 순간 한 0.1초 될까요? 한 1초 될까요? 그 순간이요. 드라마에 나오는 슬로모션처럼 정말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났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가장 중요했던 건요. 제발 큰 사고가 아니게 해주세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 짧은 순간에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참 얄팍하고 간사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절실하게 다짐하고 기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간절했던 마음과 기억이 희미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요. 요즘도 그래요. 정말 일이 버겁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그때 그 간절했던 마음과 기억을 일부러 떠올립니다. 그래, 그때 그런 상황도 겪었고 그런 마음과 다짐이었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바라면서 앞으로 더 착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갈게요 제발 이라고 하면서 그런 순간을 떠올리면서 다시 힘내려고도 하는 거예요. 파이팅 하는 거죠. 물론 이번에 택시에 폰을 놓고 내렸던 경험은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하나의 작은 해프닝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마음으로 폰을 놓고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폰만 찾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는 마음 말입니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들은요. 네. 이런 기억, 이런 에피소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노래 하나 듣고 할게요. 노제가 부릅니다. Talks till the end. Call us what we are, toxic from the start. Can't pretend that I was in the dark. When you met my friends, didn't even try with them. I should've known then that you were jealous and possessive. So manipulating, honestly impressive. You had me participating. Back then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I said I never wanna see your face.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e were toxic till the end. Cause even when I said it was over, you hurt. Baby, can you pull me in closer? You were plotting how to stay in my head. We were toxic till the end.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the X. His favorite game is chess. Who would ever guess? Playing with the pieces in my chest. Now he's on the screen, I'm saying don't leave. You saw that line from me cause you're just jealous and possessive. So manipulating, honestly impressive. You had me participating. Back then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I said I never wanna see your face.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e were toxic till the end. Cause even when I said it was over, you hurt. Baby, can you pull me in closer? You were plotting how to stay in my head. We were toxic till the end. I can't forgive you for a lot of things. For not giving me back my Tiffany rings. I'll never forgive you for one thing, my dear. You're wasting my prettiest years. Back then when I was running out of your place, I said I never wanna see your face. I meant I couldn't wait to see it again. We were toxic. Cause even when I said it was over, you hurt. Baby, can you pull me in closer? You were plotting how to stay in my head. We were toxic till the end.
로제 턱시 Till the End 들으셨습니다.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61회 방송이고요. 지난주 60회 방송 내용은요. 며칠 사이에 며칠 동안 찬바람에 꽃샘추위가 왔다는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아직 겨울옷을 정리하지 않은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 덕분에 갑자기 찾아온 찬바람에도 더 따뜻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부지런함이 좋지만요. 때로는 게으름이 느슨함이나 느긋함, 여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요. 이 말은 제가 게으름을 펴서 겨울옷을 넣어놓지 않은 덕분에 꽃샘추위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게으른 것에 대한 변명일까라는 말도 했어요. 더불어 봄에 꽃이 피면요. 이 자리에 꽃이 있었구나 하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봄이 지나고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동안에도 지난 봄에 만났던 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봄이 되면 만나러 가는 기다림과 설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이 최근에 느껴본 가장 달콤한 게으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 하는 궁금함도 함께 했어요. 라디오 책갈피 지난 방송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아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대학원 전공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16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게으름 때문에 늘 트렁크에 가득했던 전공 서적과 참고 도서들 덕분에요. 차가 폐차가 될 정도도 추돌되었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네, 정말 때론 게으름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다른 부지런을 하느라고 어떤 부분이 게을러졌던 게 아닐까요? 늘 부지런히 문을 여는 라디오 책갈피 화이팅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아라님이 올려주신 글 중에서요. 따지고 보면 다른 부지런을 하느라고 어떤 부분이 게을러졌던 게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글을 읽다가 이 부분이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렇겠구나, 그런 상황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으르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때론 어떤 다른 것들의 부지런함을 보이다가 모든 걸 다 부지런하게 하면 좋겠지만
어떠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 부지런을 하다 보니 다른 한편으로는 게을러지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란님의 글을 읽다가 말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16년 전에 큰 사고요. 그 차 사고,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큰 사고였지만 큰 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괜찮으셨던 거죠? 잘 살고 있다는 그 내용을 봐서는 정말 다행히도 큰 후유증 없이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말씀처럼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 덕분에 게으름이 가져다준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트렁크에 가득 실린 전공 서적들이 든든한 에어백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아란님, 도대체 얼마만큼 두꺼운 책들이 트렁크에 많았으면 차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청취자분들은 아시죠? 절대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상황이에요. 정말 행운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요. 사건? 이번 사례를 보니까요. 책이 에어백이자 때론 위험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네요. 그래도 아란님, 앞으로는 더 안전운전 아시죠? 아란님 글에서처럼 사실 게으름이라는 것도요. 다른 어딘가의 마음을 쏟느라 생긴 작은 빈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지런함을 하느라 다른 한편으로는 게으름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부지런함도 게으름과 균형을 이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부지런하게 시간을 지나느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가끔은 게으름을 피우는 마음의 여유도 함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늘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게으름 덕분에 있었던 행운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는 일을 할 때 마감일에 쫓기면 성격상 뭐든 빨리 처리해버리는 편입니다. 예전에 그날도 마감 직전까지 준비한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하려고 하다가요. 순간 피곤하기도 해서 잠시 쉬었다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서둘러 보내지 않고 책상에 기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고서를 아무 생각 없이 들춰봤는데요. 보고서 내용 안에 있는 수치 중에 하나를 지난 분기 수치 그대로 두고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황하면서도 바로 고치긴 했습니다. 아마도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면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에 저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 게으름 덕분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제출하기 전에 피곤함과 귀찮음으로 잠시 커피 한잔하며 쉬었던 게 실수를 막아준 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업무도 마음도 한 템포 쉬어가는 습관을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루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지만요. 꼭 무조건 빨라야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요즘은 서류 작업을 마치면 늘 천천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게으름이 준 행운이자 선물이네요. 민님. 앞에서 나눈 아란님 사연에서도 게으름이 준 선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잠시의 게으름,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해야지 라고 했던 게 서로에서 오타를 발견해 고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던 겁니다. 민님의 글에서요. 게으름과 귀찮음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민님처럼 그 정도로 보고서 작성에 열중했다면요. 보고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잠시 게으르거나 귀찮아도 되는 거예요. 잠시 쉬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누구나 늘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살다 보면요. 멈춘다는 게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뭔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조바심이나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래요. 게으름을 필테로 피면서 마음은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게을러도 되나?
하면서 귀찮아서 또 일은 하기 싫고 계속 미뤄두기만 하죠. 어차피 게으름 피울 거 마음이라도 편하게 즐겁게 보내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선택 말입니다. 게으름이라고 생각했던 그 잠시의 여유가 오히려 실수를 막아주고 방금 한 일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요. 아니면 모두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에게는요. 만일 대다수가 너무 일반화되고 광범위하다면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나 저는요. 빨리빨리라는 시계를 하나씩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론 멈춰 서는 게 마치 나태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괜히 스스로에게 게으르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싶은데요. 오늘 올려주시는 책갈피 청취자분들의 사연에서처럼요. 항상 부지런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요. 잠깐의 숨 고르기가 만들어주는 여유와 안전, 그리고 그러한 여유와 게으름이 우리 일상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주 방송과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그 게으름이 부지런함과 균형을 이뤄야 할 거예요. 맨날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게으르기만 하면 네. 그건 좀 부지런함도 필요할 거예요. 글 감사합니다. 물론요. 기간으로 보면 하루로 보지 않고 정말 내가 몇 년간 너무 열심히 하고 일만 하고 쉴 수도 없었다. 일에 쌓여 살았다. 그렇다면 며칠간 아니면 한동안 게으름의 기간만 가져도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버닝아웃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게으름도 적절하게 있어야 부지런함의 힘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진숙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 잘 들었습니다. 달콤한 게으름, 어쩐지 휴일날 브런치 카페에 앉아있는 듯 하네요. 하고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에스프레소와 쿠키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앞에 두고요. 테이블 위 화병에서 산뜻하게 번지는 프리지아 향 맡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떠올라요. 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히읗. 여기서 저는 진숙님, 그래서 지금 진숙님인 거예요. 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시작한 일들도 자주 속도를 늦추는 편이거든요. 게으르다기보단 익숙해지는 과정이니까요. 히읗, 가로 열고 게으름이란 말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사랑스러운 저 자신에게는 쓰지 않기로 한 단어입니다. 하고 웃으셨죠? 히읗 가로 닫고입니다. 신청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술도하트 다녀오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목을 모르겠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댓글 다시 쓸게요. 라고 진숙님이 적어주셨고요. 며칠 후에 다시 글을 이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진숙님 글인 거예요. 아직도 노래를 못 찾겠습니다. 여름 수능 끝나고 겨울 수능까지 자주 읽던 영시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너튜브에서 보니까요. 영시들의 멜로디를 붙인 곡들이 있었거든요. 시가 더 부드럽게 들려서 청취자분들과 같이 듣고 싶었어요. 시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When I was 1 and 20 그리고 The Arrow and the Song이에요. 저는 여름 수능 쳤던 수능 첫 세대인데요.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은 기회와 성장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게으름보다는 나만의 속도를 찾는 시간으로 머물고 걷고 뛰면서 멈출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진숙님 사연을 읽는데요. 달콤한 게으름이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고 감미롭게 다가오네요. 따뜻한 봄이어서 지금이 봄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키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프리지아 향이라는 부분도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말하곤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노란 프리지아를 둘 다 적어주셨네요. 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말 딱
진숙님 글에서 표현한 그런 분위기의 카페에 가서 노트북 작업도 하고요. 카페에서 나오는 편안한 음악도 듣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위한 게으름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가끔은 그러한 게으름, 그러한 여유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요. 결국 그런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향 좋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일한다는 말이었네요. 게으름 피러 간다더니 노트북으로 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어차피 노트북 작업하고 일을 해야 한다면요. 가끔은 분위기 전환 삼아서 카페에서의 시간도 좋습니다. 역시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말하곤 했던 건데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게 참 집중도 잘 되고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진숙님 그래서요.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게으르다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댓글 올리면서 예상하셨죠? 네. 괄호 안에도 웃으셨죠?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럼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그런다니까요. 저도 늘 익숙해지는 과정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아직 겨울 옷 정리를 안 하고 봄옷을 준비 안 한 덕분에 꽃샘 추위에서 겨울옷을 잘 입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게으름 때문에 겨울옷을 안 넣었더니 꽃샘 추위 때 잘 입었다. 그런 말이었죠. 그럼요. 그것도 그랬던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겨울옷 정리를 안 하고 봄옷 준비를 안 한 게 절대 아니고요. 익숙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고 봄을 만나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시도 두 개의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When I was 1 and 20 그리고 The Arrow and the Song. 저는 둘 다 잘 몰랐던 시인데요. 시를 찾아보니까요. 우리의 일상과 인생, 시간의 지남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영화 화양연화도 떠올랐습니다. 마치 화려한 벚꽃이 너무 짧은 순간 피었다가 지듯이 그러한 삶에 대한 느낌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역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봄에 꽃이 피었다 지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화려한 봄꽃이 피었던 순간만을 기억하리라, 기억할 거라 할 수도 있지만요. 관심 갖고 보고 관심 갖고 생각하면 봄뿐만이 아니고요. 여름의 그 초록빛도 가을에 물든 그 풍경도요. 겨울에 기다리는 그 순간도 그 모두가 소중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거라는 생각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개의 영시 적어주신 거요. When I was 1 and 20 그리고 The Arrow and the Song을 소개하시면서 이 시의 작곡을 더한 노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When I was 1 and 20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알프레드 에드워드 하우스만이 쓴 시더라고요. When I was 1 and 20, 내 나이 21살이었을 때. 찾아보니까 여러 가수와 성악가가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이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노래의 버전은요. 도널드 술첸 곡에 제임스 테일러가 부른 함께 만든 곡입니다. When I was 1 and 20. Was 1 and 20, I heard a wise man say, give crowns and pounds and guineas, but not your heart away. Give pearls away and rubies, but keep your fancy but I was 1 and 20, no use to talk to me. When I was 1 and 20, I heard him say again, the heart out of the bosom was never given in vain. 'Tis pain
made with sighs of plenty and sold for endless rule. And I am 22, and oh, 'tis true, 'tis true. 제임스 테일러, When I Was 1 and 20 듣고 오셨습니다. 전주 FM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 처음 올려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효진님. 지난주에는 꽃샘추위가 왔나 싶더니요. 요 며칠 사이에는 갑자기 또 더워지고 있어요. 낮에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요. 반소매를 입은 모습도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렇게 한 계절이 후다닥 또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봄에요. 효진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깊어가는 봄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시길 기대할게요. 이번엔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내음인 라일락이 피었습니다. 며칠 전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요. 너무나 향기로운 꽃내음이 코끝에 와닿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했는데요. 주차를 하고 나니까요. 작년 라일락꽃이 질 때 고마웠어, 잘 쉬고 내년에 또 만나 하고 인사했던 그 자리에서요. 라일락꽃들이 꽃망울을 맺고 있거나 피어 있었습니다. 안녕, 반가워 하고 코를 가까이에 대고 향기를 맡았어요. 하고 웃는 이모티콘 여러 번 해주셨고요. 가장 좋아하는 그 향기여서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이번 주 책갈피 사연을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하고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어요. 자주 보는 커뮤니티에서는요. 패딩 요정님, 올해는 언제 패딩을 세탁해서 넣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 질문에 회원분들은요. 패딩은 식목일에 세탁하는 거라고 패딩 요정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댓글을 적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해드리곤 하는데요. 그러게요. 진행자님 말씀처럼 올해는 꽃샘추위가 늦게까지네요. 저도 식목일에 패딩 정리를 안 하고 있었던 게으름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어요. 매일 날씨 앱을 통해 일주일의 예보를 보는데요. 긴 패딩은 세탁해서 정리했지만 이번 주도 저녁에는 아직도 5도까지 내려간다고 적혀 있어서요. 저녁 운동을 위해 짧은 패딩은 아직 세탁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면 게으름보다는 마음의 여유라는 표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즐기는 봄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라일락꽃이 폈나 보네요. 이제 벚꽃의 봄이 가고 라일락꽃의 봄이 온 겁니다. 저는 아직 라일락꽃 못 봤어요. 아마 주변 어딘가에 폈을 텐데요. 오늘부터 거리를 지날 때 두리번거리면서 라일락꽃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라일락꽃은 물론 꽃향도 좋지만요. 멀리서 그 꽃만 봐도 뭔가 그 향이 그윽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실제로 바람결에 꽃향이 실려오기도 하지만요. 설령 꽃향이 닿지 않는 먼 거리에 있더라도 라일락꽃은요. 그 멀리서 그 꽃의 풍경만 봐도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세연님 그래서요. 올해 처음 본 라일락꽃을 보면서 이번 주 책갈피 사연으로 적어야지 하는 부분 볼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책갈피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일락꽃처럼요. 라디오 책갈피의 방송도 향기가 있다면요. 어떤 향이 날까요? 갑자기 뜬금 문득입니다. 따뜻한 그윽한 커피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커피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시죠? 라디오 책갈피 방송은요.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책갈피 청취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갈피의 향에도 반절은 청취자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 라일락꽃의 꽃말이 문득 궁금해서 온라인 검색을 해봤는데요. 꽃말이 첫사랑 그리고 젊은 날의 추억이더라고요. 꽃말을 듣고 나니까요. 뭔가 라일락꽃이 더 아련하고 아른거립니다.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꽃말을 생각하니까요. 앞서 진숙님 글에서도 나왔던 알프레드 에드워드 하우스만의 시 When I was 1 and 20도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요. 라일락이라는 이름은 영어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양정향나무라고 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젠 누군가 라일락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꽃 이름이 뭔지 알아? 하고 아는 체 좀 해야겠어요. 양정향나무.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라일락이 리라라고 합니다. 이젠 정말 패딩의 계절은 지났고요. 옷이 점점 얇아지는 계절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패딩 요정님도 잠시 안녕인 거예요. 이제 게을러도 패딩은 안녕인 거예요. 저는요. 라일락이라고 하면요.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으로 시작하는 노래죠.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인데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 끝곡으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택시에 스마트폰을 놓고 내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방에 있었다는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순간 폰만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폰만 다시 찾게 된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는 기도와 다짐, 그러한 마음의 이야기로 이어갔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폰을 찾은 것만으로도요. 사람이 갑자기 초긍정적이 된 거였어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이긴 했는데요. 폰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소중했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됐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느꼈던 이런저런 일상에서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절실했던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상실감에서 자신감으로 바뀌었던 그 호흡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먼저 들을 예정이고요. 혹시 더 이어서 들을 수 있으면 이무진의 라일락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또는 요즘 작게나마 다행인 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게 된 무언가가 있으실까요? 다시 찾은 그 소중함처럼, 다시 찾은 초긍정적인 마음처럼 그런 봄의 날들 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숲을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오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살아간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위 그 향기 더하는데 오늘도 너를 그리며 지는 내 길을 하네 그 꽃은 필 거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작고 아득한 별이 유난히 빛나는 별빛에 너를 찾아 달려가 너를 안는다 You're falling me down You're raising me up 오랜 시간들이 엇갈려 지나갔어 덧없이 Can't live without you You can't count on me from now I'm just wondering you and just wondering me into your way 이제 날 알아봐 줄래 점점 희미해지는 추억의 단편들을 붙잡고서 down, then carrying my mind 오랜 시간들이 한없이 지나갔어 너 없이 나란히 못 can live You can't count on me from now As I'm moving on you You can come over to my mind 이제 마주하게 되네 오늘은 너를 만나서 이긴 내 길을 하네 그 꽃은 피어있네